호텔 예식장 로비는 하얀 조명과 꽃향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붉은 장미와 흰 난초가 한데 어우러져 화려한 향연을 만들었죠. 사람들은 손에 샴페인을 들고 웃고 떠들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이 천천히 열리며 낡은 한복 차림의 여인이 들어서는 순간 공기의 결이 달라졌습니다. 바로 신부의 할머니 정순 씨였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고 손에 쥔 갈색 봉투 끝은 세월의 흔적처럼 구겨져 있었습니다. 지은은 드레스 자락을 움켜쥔 채 달려 나왔습니다. 할머니, 그녀의 눈이 반짝였지만 정순 씨의 얼굴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왔지.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지. 짧은 대화 속에서도 묘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정순 씨의 시선은 예식장 안쪽 반짝이는 샹들리에 아래 무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리며 음악이 흐르자 사람들은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정순 씨의 발밑에서 미끄러진 꽃병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쾅 소리를 냈습니다. 하얀 장미가 쏟아지고 하객들의 시선이 그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정순 씨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굽은 허리를 펴고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건 오늘 꼭 전해야 할 약속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마이크 없이도 예식장을 울렸습니다. 사회자가 당황해 음악을 끄고 멈춰 섰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의 손끝으로 향했습니다. 봉투 끝에는 붉은 도장이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유언장.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며 정순 씨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지은아, 이건 내 결혼식이자 나의 마지막 인사다. 그 한마디로 예식장의 공기는 무너졌습니다. 샹들리에의 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며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날 축복의 노래 대신 유언의 봉투가 한 가족의 운명을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장이 공개된 직후 예식장은 숨소리 하나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회자의 손에서 마이크가 떨어져 쿵 소리를 내며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무대 위의 조명이 번쩍이며 잠시 깜빡였고 카메라 플래시가 예식장을 하얗게 물들였습니다. 하객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삭였죠. 저게 진짜야? 설마 유언장이겠어? 누군가 휴대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하자 그 장면이 그대로 스크린에 비쳤습니다. 신랑 신부의 미소는 사라지고 예식장엔 냉랭한 긴장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지은은 대기실 문을 밀치고 나왔습니다. 드레스 자락이 휘날리며 조명 아래서 번쩍였고 그 얼굴엔 공포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순 씨를 바라보며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정순 씨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엔 오래된 등기 문서와 변호사 인감이 찍힌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봉투를 낚아채려 했지만 정순 씨의 손은 놀랍게도 단단했습니다. 지금은 예식 중이에요. 제발.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정순 씨는 그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객들 쪽으로 봉투를 높이 들어 올리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녀의 발소리가 예식장 바닥에 묵직하게 울렸고 사람들의 시선이 그 궤적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스크린에 비친 봉투의 도장은 선명했습니다. 유언장. 전 재산을 손녀 지은에게 상속한다. 그 문장이 확대되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순간 웨딩마치 음악이 끊기고 사운드 시스템에서 불협화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누군가는 손으로 입을 막았고 누군가는 카메라를 내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지은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신랑의 얼굴엔 어쩔 줄 모르는 당혹감이 번졌습니다. 영수는 굳은 채로 서 있다가
천천히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정순 씨는 봉투를 품에 안고 천천히 뒤돌았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작았지만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예식장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물방울이 조명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그 빛이 정순 씨의 얼굴을 스치자 마치 오래된 결심이 현실로 내려앉는 듯 보였습니다. 그날 결혼식장은 더 이상 축복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한 가족의 숨겨진 상처가 드러나는 심판대가 되어가고 있었죠. 결혼식이 엉망이 된 밤, 호텔은 급히 철수하는 스태프들로 소란스러웠습니다. 붉은 장식 천이 접히고 하객들은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죠. 예식장 한켠의 샹들리에는 여전히 반짝였지만 그 빛은 차갑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서 정순 씨는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긴 하루의 끝, 그녀는 구석 소파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구겨진 봉투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정순 씨가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남편과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죠. 그녀는 손끝으로 사진을 쓸어내렸습니다. 남편이 남긴 빚으로 세 자식을 혼자 키워야 했던 세월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비 오는 날 새벽 인력시장 앞에서 도시락을 팔던 기억, 손가락이 얼어붙은 채로도 한숨조차 참아야 했던 그 시절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내가 가진 건 사랑뿐이었는데 아무도 몰랐지. 그 말은 들리지 않게 흩어졌지만 그 울림은 깊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가슴에 품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유리문을 밀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꽃잎이 한 장 들어왔습니다. 호텔 현관엔 늦게까지 남은 기자 몇 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순 씨를 보자마자 카메라를 들이밀었습니다. 어머니, 유 원장 진짜입니까?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숙이고 우산을 폈습니다. 우산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이 점점 굵어졌습니다. 골목길을 걷는 동안 그녀의 뒷모습은 작고도 단단했습니다. 그녀의 걸음에는 두려움보다 묘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마음속에 품었던 결심을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이죠. 오늘 나는 숨지 않았다. 처음으로 내 목소리를 냈다.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며 천천히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밤하늘은 흐렸지만 그녀의 눈동자엔 오히려 작은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의 도심은 비에 젖은 채 회색빛으로 깨어났습니다. 정순 씨의 유 원장 사건은 이미 인터넷과 TV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재벌 2세, 어머니 유 원장의 배제 충격 굵은 자막이 뉴스 자막 아래 깜빡였죠.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는 화면 속엔 결혼식장에서 굳은 얼굴의 영수가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커튼을 걷지도 않은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엔 식지 않은 커피와 구겨진 신문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TV에선 그의 이름이 연신 언급되었습니다. 불효 논란, 가족 내 갈등. 기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올 때마다 영수는 리모컨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컵 안의 커피가 진동처럼 흔들렸습니다. 휴대폰엔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기자들의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입장을 밝히십시오. 가족 내 분쟁 사실입니까? 그는 결국 폰을 던져 소파 위로 밀어냈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랬을까 입술이 저절로 움직였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지은은 언론의 집중 포화 속에 있었습니다. 결혼식 후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집 앞엔 방송 차량이 서 있었고 조명은 눈부실 정도로 강했습니다. 유산을 노린 건가요? 결혼은 계속 진행됩니까?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쓰러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드레스 대신 평범한 잠옷을 입은 채 손에는 여전히 할머니의 봉투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종이의 질감이 이상하리만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한편 영수는 늦은 밤 어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순 씨가 살던 작은 단층 주택, 벽에는 오래된 벽지가 군데군데 떨어져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먼지 쌓인 시계가 딸깍딸깍 느리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낡은 액자 하나, 젊은 시절의 정순 씨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그에게 칼처럼 꽂혔습니다. 영수는 액자를 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왜 나는 당신을 부끄러워했을까? 눈물이 떨어져 유리 위로 번졌습니다. 밖에선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지붕에 물방울이 규칙적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정순 씨의 숨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영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가 평생 쫓던 성공은 어머니의 빈자리 위에 세워진 모래성에 불과했다는 것을. 밤이 깊어가던 서울 도심은 여전히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대형 LED 전광판마다 정순 씨의 사진과 유언장 사건이 번갈아가며 떠올랐죠. 70억 재산 상속 파문, 손녀에게 전 재산 아들 제외 이유는? 거리의 행인들조차 휴대폰 화면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그 속에서 영수는 회색 코트를 입은 채 방송국 뒤편 출입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담배를 손에 쥐었지만 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였고 얼굴엔 굳은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조명 아래 기자들은 끝까지 마이크를 밀어붙였습니다. 회장님, 어머니 유언장 조작설에 대해 한 말씀만 해주시죠.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할 말 없습니다. 그리고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플래시의 불빛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간순간 번쩍이며 뉴스 헤드라인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인터넷은 또다시 폭발했습니다. 냉혈한 아들 불효재벌이라는 제목이 쏟아졌고 댓글엔 욕설과 조롱이 이어졌습니다. 지은의 이름도 함께 오르내렸습니다. 손녀의 결혼식에서 밝혀진 충격 유언이라는 영상이 순식간에 100만 조회수를 넘겼습니다. 지은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울었습니다. 이건 할머니가 바라시던 게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그 시각 병원의 한 병실. 정순 씨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탁자 위엔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죠. 그녀는 힘겹게 팔을 들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USB 하나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진심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 문장을 끝으로 그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몇 시간 뒤 변호사가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정순 씨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엔 그녀의 손이 닿은 흔적이 남아 있었고 그 위에 USB가 희미한 조명 아래서 반짝였습니다. 그 안엔 그녀의 마지막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둡고 고요한 방 안 카메라를 향해 정순 씨는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내 재산보다 더 중요한 건 진심이었어요. 누가 그것을 기억할까요? 그 영상이 뉴스에 공개된 것은 단 하루 뒤였습니다. 할머니의 영상 유언 공개, 두 번째 진실. 사회 전반이 다시 들끓었고 기자들은 두 번째 유언의 내용은? 이라며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서울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한 새벽, 세상은 또 한 번 뒤집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병원 복도에는 희미한 형광등 불빛만이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고요했지만 그 고요는 폭풍 전의 정적처럼 팽팽했습니다. 변호사 박 실장은 서류 가방을 들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정순 씨가 남긴 USB가 쥐어져 있었죠. 문을 열자 침대 위엔 여전히 따뜻한 체온이 남아 있었습니다. 머리맡에는 하얀 봉투 하나가 올려져 있었고 거기엔 그녀의 필체로 또박또박 쓰여 있었습니다. 두 번째 유언단 세 단어가 모든 것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박 실장은 봉투를 열며 잠시 숨을 삼켰습니다. 그 안에는 짧은 메모와 함께 새 USB가 하나 더 들어 있었습니다. 메모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욕심으로 다가온 자는 모든 것을 잃고 진심으로 남은 자는 모든 것을 얻는다. 글씨는 떨렸지만 의지는 뚜렷했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심장 모니터의 삑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뛰어들었지만 이미 너무 늦은 뒤였습니다. 정순 씨는 마지막 순간까지 봉투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뒤 박 실장은 언론 브리핑실에 섰습니다. 정순 여사가 남긴 추가 유언이 확인되었습니다. 그의 발표는 폭탄이 터진 듯한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쉴 새 없이 터지고 기자들의 목소리가 교차했습니다. 화면엔 정순 씨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창백하지만 또렷한 눈빛으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누가 진심이었는지를 지켜보았습니다. 재산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었어요. 그 짧은 말이 세상을 멈추게 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이 바뀌었습니다. 정순 여사의 두 번째 유언, 가족을 시험하다. 전국이 다시 한번 술렁였죠. TV 앞에 앉은 영수는 손가락으로 눈가를 눌렀습니다. 그의 주변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불빛 하나 없는 거실에서 그는 TV 속 어머니의 눈빛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냉정하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코트를 걸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 병실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탁자 위엔 시들어버린 카네이션 한 송이와 조용히 깜빡이는 심장 모니터의 불빛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봉투를 들어 가슴에 품었습니다. 차가운 종이의 감촉이 묘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동이 터오는 새벽빛이 병원 유리창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진심으로 속죄해야 할 시간이다. 장례식장은 도시 외곽의 작은 성당 안에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비가 그친 하늘엔 흐린 햇살이 비쳤고 창문을 통해 들어온 빛이 향 연기를 부드럽게 비추었습니다. 하얀 국화꽃이 벽을 따라 가득 놓여 있었고 조용한 기도문이 들려왔습니다. 정순 씨의 영정사진 속 미소는 여전히 온화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가 오늘따라 유난히 깊고 묘하게 슬퍼 보였습니다. 검은 양복 차림의 영수는 고개를 숙인 채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고 눈가에는 지친 피로와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너무 늦었죠.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이 남긴 게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다는 걸. 그 말이 끝나자 향불이 흔들리며 연기가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단순한 슬픔이 아닌 깨달음의 순간이라는 것을. 장례가 끝나자
변호사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편지가 있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흰 봉투가 열리며 정순 씨의 육필 편지가 낭독되었습니다. 내가 남긴 것은 돈이 아니라 용서다. 그 문장이 울려 퍼지자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영수의 아내는 고개를 숙이고 손을 꼭 쥔 채 숨을 삼켰습니다. 편지는 짧지만 묵직했습니다. 서로를 탓하지 말고 남은 생은 서로를 안아라.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장례식장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조용했습니다. 그제야 영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엔 슬픔보다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영수는 단상 위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뜻에 따라 남은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기부하겠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사람들의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환하게 웃지 않았습니다. 이건 속죄이자 시작입니다. 그 짧은 말이 세상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책상 위에 어머니의 액자를 올려두었습니다. 사진 속 정순 씨는 여전히 잔잔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보다 조용히 불을 껐습니다. 창밖에선 다시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빗소리가 어딘가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존재가 사라진 게 아니라 자신 안에 남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뒤 봄 햇살이 포근하게 내리쬐던 날 서울 외곽의 한 건물 앞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새로 단장된 간판에는 정순복지재단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간판 아래엔 하얀 리본이 걸려 있었고 그 아래 작은 문구가 적혀 있었죠. 사랑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그 문장을 본 사람들은 잠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따뜻한 햇살이 그 말에 응답이라도 하는 듯 건물 유리창 위로 부드럽게 반사되었죠. 행사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초대된 인사들도 많지 않았고 카메라 플래시도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모인 사람들의 표정에는 잔잔한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손녀 지은은 검정 정장을 입고 단상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쥔 손끝이 조금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이곳은 제 할머니의 뜻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분은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진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청중 중에는 낯익은 얼굴들도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영수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엔 국화 한 송이가 들려 있었고 고개는 깊게 숙여져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과거에 그를 비난하던 기자 한 명이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영수는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검은 양복 위로 비치는 햇살이 그를 감싸며 한때의 교만을 지워주듯 따뜻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지은은 조용히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재단의 벽면 한가운데엔 커다란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안엔 활짝 웃는 정순 씨의 사진이 담겨 있었죠. 사진 아래엔 금빛 글씨로 짧은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심은 세대를 잇는다. 그녀는 사진 앞에 서서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손끝으로 글자를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당신이 남긴 건 돈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맺혔지만 입가엔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정순 씨의 사진 속 미소와 꼭 닮아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하늘은 눈부시게 맑았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재단 입구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지은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곳엔 재단 간판과 함께 어머니와 할머니, 그리고 자신이 이어놓은 인연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 빛을 이어갈 차례다.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들어와 복지관 로비를 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정순 씨의 미소가 살아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그날 모든 사람은 알았습니다. 한 장의 유언이 남긴 건 돈도 명예도 아닌 세대를 잇는 사랑의 유산이었다는 것을.